부분에 설명할 거라 이 앞에 것만 자 지우고 자 넘어갑시다. 자 또 누가 또 화면 닫았나? 화면 열어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빛의 작용 중에서 첫 번째 세기에서 세기 자 두 번째로는 뭐를 할 거냐면은 뭐 할 거냐면 파장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자 빛의 파장 뭐 내용사로는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이건 이해를 좀 잘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이 깊은 바다를 옆에서 바라봤다 칠게요. 자 보고 있나요? 보자. 다 들어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자 바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칩시다. 자 이거 바다야 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육지에 사는 식물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냐면 녹색 식물이라고 불러요. 녹색 식물. 녹색 식물. 그러면 얘네가 왜 녹색인지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녹색빛을 반사하니까 녹색 식물이잖아.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자 햇빛은 거기 안에 자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라색부터 노란색, 초록색, 뭐 빨간색, 심지어는 적외선까지 다 옵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봤을 때 걔가 왜 초록으로 보이냐면 초록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초록빛을 표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초록빛을 제일 광합성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다에 사는 식물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 바다 근처, 그러니까 해수면 근처에 사는 애들은 저기 육지에 사는 생물과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사는 거를 우리가 보통 식물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보통 조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녹조류라고 부릅니다. 왜? 어쨌건 모든 빛이 다 오니까 상관이 없겠지. 아이씨. 자 다시 안전 문자 왔어. 다시 한번 다시 자 육지에 보이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육지에 사는 식물들은 어쨌건 모든 빛이 나오기 때문에 초록빛을 반사를 하는데 자 여기 얕은 바다에 사는 애들은 어쨌건 모든 빛이 다 오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녹조류야 녹조류. 그래서 바다에 사는 식물들은 우리가 보통 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류라는 말 써서 녹조류라는 말 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깊은 곳에 사는 식물들을 봤더니 제가 편의상 식물을 할게요. 얘네가 색깔이 뭔 색깔이었냐면 빨간색이들. 그래서 빨간색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홍조류라고 부를 거야.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홍조류? 그러면 얘네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물리에서 혹은 뭐 지하에 상관없어. 항상 배우는 게 스펙트럼인데 빨주노초 파나 뭐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게 보라색 쪽이에요. 맞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면 깊은 바다까지 오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 계열은 여기밖에 못 들어오고 파란색 계열, 보라색 계열은 여기 깊은 곳까지 올 수가 있어. 아니, 자식.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홍조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빨간 빛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얘가 빨간색이지? 막 이게 이런 걸 선생님이 내가 니네한테 그 현장에서 막 얘기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의미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자 깊은 바다에 사는 요 홍조류는 조류는 태어날 때부터 광합성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너무 깊은 곳에 있으니까 빛이 잘 안 와. 빛이 안 오는데 아주 희미하게 무슨 빛이 오냐면 보라색 계열, 파란색 계열은 빛이 와.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빨간색 빛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던 애야.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 상태에서 여기 홍조류라는 거는 여러분 잠수부가 가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잠수를 막 하고 있다가 뭐 밑에 뭐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 수중에서 랜턴을 켰겠죠. 랜턴을 딱 켰어.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잠수부가 비친 랜턴에 의해서 홍조류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웬 이상한 물체 오더니 갑자기 빛을 빨주노초 파란 뭐를 다 줘. 그러니까 얘는 순간적으로 아싸 득템 광합성 해야지 하고 광합성을 보라색으로 막 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왔어.
빨간색이 왜 오지 알겠죠? 잠수부가 비춘 거야. 그럼 빨간색 빛을 받은 이 홍조류는 빨간색 빛이 보라에 가장 멀리 있는 애니까 아 나는 얘 먹지 않는 거지 모르겠다 나 안 먹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얘를 반사를 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홍조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자 파장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합니까? 라고 하면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에 사는 애들의 색깔이 다른데 얕은 바다는 그냥 일반적인 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깊은 바다는 어쨌건 파장이 긴 빨간색 계열은 오지 않으니 보라색 계열 같은 걸로만 광합성을 합니다. 그럼 누가 물어보더라. 선생님 그럼 얘를요 채취를 해서 위로 나가면 어때요? 한동안은 빨개요. 그러다가 진짜 신기한 거는 한 2, 3일 아니 한 2, 3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얘 초록색으로 변해요. 이런 시험 늘 거야. 오, 왜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는 무트로 올라오면 다 먹어보거든. 빨간 것도 먹어봐, 노란 것도 먹어봐, 다 먹어. 다 먹었는데 이거 웬걸? 야, 초록빛이 제일 맛없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초록빛을 반사하고 빨간빛도 먹고 보라빛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면서 파장에 따라서 자 위치에 따라 빛의 어떤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게 바로 환경에 대한 적응. 어렵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이해되면 동그라미요. 오케이. 자, 세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자, 1조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참 고민이 컸어.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자, 내가 실험 장치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빛이 안 들어오는 암실을 하나 만들어놔. 암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다가 식물을 하나를 이제 키울 거야. 그럼 식물한테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물, 뭐 습도, 당연히 기온 이런 거 당해서 걔는 다 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빛이지, 빛. 그래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거를 내 맘대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즉, 얘 입장에서는 하루에 24시간을 내 맘대로 밤과 낮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문제 이해되면 동그라미. 귀찮긴 하지만 그래서 자 선생님이 세 개의 시간 테이블을 그려놓고 자 하나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세요. 여기 식물을 자 이렇게 세 개를 심어 놓고 뭐를 할 거냐면 자 요만큼을 요만큼을 낮으로 했어. 그랬더니 얘가 꽃이 이쁘게 피더래.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 이해되죠? 오케이. 그다음 자 지금 얘는 요 상황 만들어 놓은 거야. 하루 24시간을 내가 밤과 낮으로 내 맘대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밤을 요만큼 해서 밤을 요만큼 했더니 얘는 꽃이 안 피더래. 아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야 그럼 얘는 낮이 길고 낮이 짧을 때 낮이 길 때 꽃이 피고 낮이 짧을 때 꽃이 안 피는구나 해서 이 식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장일식물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상황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다시 낮이 길 때 꽃이 피고 낮이 짧을 때 꽃이 안 피는 장미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는데 어느 날 똑같이 밤을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낮을 좀 짧게 해놔가지고요.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실험하다가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하고 시부했다. 지금 방금 봤어요? 뭐 하냐면 탁 불을 꺼야 되는데 잠깐 켰다가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순간적으로 요 사이에 빛이 살짝 이렇게 들어간 거야. 섬광.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섬광만 번쩍하고 들어갔어. 불을 켰다가 끈 것뿐이 안 돼. 그랬더니 얘는 당연히 꽃이 안 펴야 되는데 얘가 꽃이 피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전까지는 낮이 길 때 꽃이 펴, 낮이 짧을 때 꽃이 안 펴. 얘는 섬광이 들어왔건 안 들어왔건 낮이 짧아서 꽃이 안 펴야 되는데 꽃이 피더라는 거야. 사실 이거 완전 멘붕 온 상황이겠지. 뜻이 뭐냐면
밤에 자 낮의 길이로 내가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 꽃이 피고 안 피고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지. 무슨 말이냐면 밤의 지속 시간이 중요한 거야. 즉 여기 있는 장애 식물은 어떤 기준이 되는 밤 시간보다 짧게 밤이 와서 꽃이 폈어. 얘는 기준보다 밤이 길었기 때문에 꽃이 안 폈어. 그럼 얘 섬광은요. 섬광이 온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밤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 할 거냐면 밤이라고 안 부르고 암기, 밤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낮을 명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까지는 명기가 중요한 꽃이 피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암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얘하고 거의 비슷한 반대인 단일 식물은 과연 어떨까요? 라고 실험을 똑같은 상황 해놓고 실험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얘는 요때는 꽃이 안 피더래. 왜? 단일이니까 낮이 길 때 꽃이 안 피고 낮이 짧을 때 얘가 꽃이 이렇게 피더래. 그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당연히 꽃이 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꽃이 안 피더라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죠? 낮이 길 때 안 펴. 낮이 짧을 때 꽃이 펴. 낮이 짧은데 꽃이 펴야 되는데 섬광이 들어왔다고 안 펴. 결국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꽃이 피고 안 피고는 낮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가 중요하냐면 밤의 지속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1조 시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따라서 자, 밤의 암기죠. 지속 시간이 꽃이 피고 안 피고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기준이 되는 밤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한계 암기라고 부를 거야. 기준이 되는 암기, 기준이 되는 밤 시간. 그래서 장일식물은 한계 암기보다 밤이 짧아야 꽃이 피고 한계 암기보다 밤이 길면 꽃이 안 피고. 이해됐죠? 다음 단일식물은 한계 암기보다 밤이 길어야 꽃이 피는데 때문에 이해되죠? 한계 암기보다 밤이 길어야 꽃이 핀다. 이렇게 해서 한계 암기로 꽃이 피고 안 피고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부터 빛이 뭔가가 좀 내용이 좀 복잡할 거야.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면 살짝 좀 어렵고 여기 파트는 뭐가 되냐 여러분? 영재고 준비할 때 그 시험 볼 때 서술형 같은 거 혹은 이렇게 논술형 같은 거 쓸 때 되게 좋은 실험 재료로 이용이 돼요. 이런 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거라서 계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걸 니네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질문! 오케이. 자, 몇 분이고? 오케이, 일단. 자, 필기 해주세요.